네, 안녕하세요. 천동필 교수의 세계 속 지역 기업 들려주기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로컬과 리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미국 아칸소주에서 시작해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로 요즘 주목받는 기업이죠. 서플라이 파이크.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서플라이 파이크 저도 자료 보면서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그 월마트 같은 아주 큰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랑 거래할 때 생기는 복잡한 비용 문제, 그걸 기술로 풀어낸 사스 기업이라는 점이요. 맞아요. 그 공제 문제,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성장했고, 특히 그 지역사회, 아칸소랑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핵심만 좀 짚어보죠. 창업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가요? 이게 공식 설립은 2018년인데요. 근데 그 뿌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요. 1999년에 댄 생커라는 분이 세운 케이스 스탁이라는 물류회사가 있었거든요. 아, 물류회사에서 시작된 거군요. 네. 생커 대표가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소비재 공급업체들이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한테서 받는 그 비용 공제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손실이 크다는 걸 아주 그냥 직접 느낀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겪은 문제에서 사업 기회를 딱 발견하신 거네요. 그 자료에 나온 말이 인상 깊었어요. 무언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네, 딱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케이스 스택 안에서 R&D 프로젝트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혼자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TJ 생감이라고 기술 쪽 전문가들이랑 같이 한 5년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017년인데 그때 월마트가 OTIF 규정, 그러니까 정시 전략 납품 규정을 확 강화했거든요. 아, 그게 큰 변화였군요. 네, 조금만 납기 어긋나거나 그래도 막 페널티를 엄청 부과하니까 공급업체들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바로 그때 서플라이 파이크 같은 솔루션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 필요성이 막 커지면서 2018년에 이제 독립법인으로 딱 분사를 한 거죠. 공급망 데이터 안에 그냥 묻혀있던 숨은 돈을 찾아줄 때가 온 겁니다. 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 OTIF 규정 강화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군요. 그럼 이 서플라이 파이크 플랫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사스, 그러니까 구독형 소프트웨어인데요. 공급업체들이 유통사한테 받는 부당한 비용 공제나 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시스템이 자동으로 찾아내서 이의제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오,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OTIF 같은 배송 성과도 실시간으로 추적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왜 자꾸 이런 공자가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예방까지 돕는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히 문제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까지? 그렇죠. AI랑 머신러닝 기술을 여기서 막 쓰는 건데요. 단순히 반복 작업 자동화,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제 위험을 예측하고 또 월마트처럼 좀 까다로운 곳에 이의 제기할 때 필요한 복잡한 증빙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착착 준비해줘요. 와, 그 정도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노출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 딱 보이네요. 그럼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서플라이 파이크만의 확실한 강점, 차별점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월마트, 아마존, 타겟처럼 주요 유통사마다 규정이나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딱 맞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 이게 크고요. 아, 맞춤형 솔루션?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의 자동화랑 예측 분석 능력. 이걸로 리블로스, 그러니까 손실된 매출을 실제로 복구해준다는 걸 보여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확실히 와닿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쓰기 편하고 도입도 빠르고요. 기술적인 강점 외에도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창업팀이 K스택 시절부터 쌓아온 그 공급망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 전문성, 이거 무시 못하죠. 그리고 팔세한 월턴 같은 지역 파트너들이랑 맺어온 네트워크도 아주 탄탄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아요. 초기에는 사실 좀 헤맸어요. 고객사 요구에 하나하나 맞춰서 개발해주는 커스텀 방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고객 늘리기가 쉽지 않았죠. 아, 커스텀 방식의 한계. 네. 근데 그때
공동 창업자인 TJ 쌍가미가 이걸 빨리 사스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신속하게 전환을 했어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성장의 발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팬데믹 때 다들 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류대란도 있었고, 네. 근데 오히려 그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엄청 부각되면서 서플라이 파이크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아칸소라는 지역적 위치. 이게 IT 인재를 구하는 데는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같은 곳과는 좀 다르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사실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였죠. 근데 이걸 극복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직원들한테 무제한 유급 휴가를 준다거나 원격 근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든요. 직원 중심의 문화를 만들려고 애쓴 거죠. 와, 무제한 유급 휴가요? 파격적이네요. 네, 그 결과 직원 유지율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아칸소 대학 같은 지역 학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아칸소, 특히 그 월마트 본사가 있는 노스웨스트 아칸소, NWA 지역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한 건가요? 네, NWA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거기가 월마트 중심의 산업 생태계잖아요. 이걸 정말 잘 활용했어요. 고객인 공급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회사가 있으니까 형장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듣고 제품에 반영하기가 좋았던 거죠. 아, 고객 가까이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칸소 대학과는 인재 양성이나 기술 교류, 이런 산학 협력을 아주 긴밀하게 맺었고요. 또 주정부 경제개발위원회, AADC라고 있는데 거기랑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어서 세금 혜택 같은 지원도 받았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것도 했나요? 그럼요. 지역병원에 기부도 하고 헌혈 행사 같은 것도 꾸준히 열면서 커뮤니티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말 NWA 커뮤니티의 사랑과 지원 없이는 서플라이 파이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네요. 그런데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인수가 됐죠. 네, 맞습니다. 2024년에 SPS 커머스라는 회사가 인수가 됐어요. 인수 금액이 약 2억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꽤 큰 금액이죠. SPS 커머스도 공급망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주 선두주자거든요. 서플라이 파이크의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럼 인수된 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이게 서플라이 파이크 고객들이나 아칸소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SPS 커머스가 가진 훨씬 더 넓은 고객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서플라이 파이크의 솔루션을 더 많은 공급업체들에게 알리고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겠군요. 네. 그리고 기존 SPS 서비스랑 서플라이 파이크 솔루션이 결합되면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테니 시장에서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겁니다. 동시에 아칸소에 계속 기반을 두면서 지역의 기술 허브 발전에도 계속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에서 시작해서 기술 혁신, 그리고 또 사람 중심의 문화, 지역과의 끈끈한 유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서플라이 파이크의 여정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복잡한 공급망 문제 속에서 기회를 딱 포착하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낸 과정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특히 그 창업가의 어떤 집요함이랄까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 또 직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서플라이 파이크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지금까지 로컬과 리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례로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제미나 2.5, 노트북 LM, 그리고 헤드라이너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